2024년 한국 수출 6,800억 달러. 역대 최고입니다. 그런데 왜 체감 경기는 나쁠까요? 수출이 잘 되면 나라가 부유해지고 국민도 풍요로워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무역수지 흑자가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흑자의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무역수지가 정확히 무엇인지, 한국이 왜 수출에 모든 것을 걸게 됐는지, 그리고 무역 흑자가 국민 체감 경기와 왜 다른지 완전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무역수지라는 단어는 뉴스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등장하지만 이 숫자가 실제로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뉴스에서 무역수지 흑자, 적자라는 말이 나올 때 그 숫자 뒤에 숨은 의미까지 읽어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율과 경상수지라는 개념이 무역수지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한 번에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무역수지는 간단합니다.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것입니다. 수출이 더 많으면 무역흑자, 수입이 더 많으면 무역적자입니다. 한국은 2024년 수출 6,838억 달러, 수입 6,319억 달러로 약 519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만 보면 한국 경제가 아주 좋아 보이지만 현실은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먼저 한국이 어떻게 수출주도 경제가 됐는지 역사를 봐야 합니다. 1960년대 한국의 1인당 GDP는 79달러였습니다.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습니다. 내수 시장이 너무 작았습니다. 인구 2,500만 명의 가난한 나라에서 물건을 사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정부는 수출주도 성장 전략을 선택합니다. 만들어서 밖에 팔자. 이것이 한국 경제의 DNA가 됩니다. 정부는 수출기업의 세금 감면, 저금리 대출, 환율 조작까지 동원해서 수출 경쟁력을 키웠습니다. 1970년대 중화학공업, 1980년대 전자, 자동차, 1990년대 반도체, 2000년대 스마트폰과 배터리. 한국은 시대마다 수출 주력 산업을 바꾸며 성장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의 GDP 대비 수출 비중은 약 40%입니다. 미국은 11%, 일본은 18%입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양날의 검입니다. 세계 경기가 좋으면 한국도 좋고, 세계 경기가 나빠지면 한국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습니다. 그럼 왜 무역 흑자인데 체감 경기는 나쁜 걸까요? 이것이 무역 수지의 가장 큰 착시 효과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수출의 과실이 국민에게 고르게 분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국 수출의 절반 이상을 삼성, SK, 현대, LG 등 대기업 10곳이 차지합니다. 반도체 수출이 1,400억 달러를 넘지만 반도체 산업 종사자는 전체 취업자의 1%도 안 됩니다. 수출이 늘어도 그 이익은 소수 대기업과 주주에게 집중됩니다. 자영업자, 중소기업, 서비스업 종사자는 수출 호황의 혜택을 직접 체감하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수입 물가입니다. 에너지, 식량,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수입액이 늘어나는데 이 비용은 바로 소비자 물가에 반영됩니다. 석유 가격이 오르면 기름값, 택시비, 배달비, 식료품 가격이 모두 오릅니다. 수출은 대기업이 하지만 수입 물가 상승은 모든 국민이 부담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무역 흑자의 질입니다. 한국의 무역 흑자는 상당 부분 중간재 수출로 만들어집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제품 같은 것들입니다. 이것들은 중국이나 베트남 공장에서 완제품으로 조립되어 최종 소비자에게 팔립니다. 즉, 한국은 부품을 만들어 파는 나라이지 최종 이익을 가져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아이폰 하나에 삼성 반도체와 LG 디스플레이가 들어가지만 최종 이익의 대부분은 애플이 가져갑니다.
한국 무역 흑자의 상당 부분은 이런 구조적 한계 위에 서 있습니다. 이제 무역 수지와 환율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무역 흑자가 나면 달러가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수출 대금을 달러로 받으니까요. 달러 공급이 늘면 원화 대비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원화가 강해집니다. 원화가 강해지면 수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한국 제품이 달러로 환산했을 때 더 비싸지니까요. 반대로 무역 적자가 나면 달러가 빠져나가고 원화가 약해집니다. 원화가 약해지면 수출은 유리하지만 수입 물가가 올라 국민 생활이 힘들어집니다. 이것이 수출 주도 경제의 딜레마입니다. 흑자가 나면 환율이 불리해지고 적자가 나면 물가가 오릅니다. 여기서 경상수지라는 개념도 알아야 합니다. 무역수지는 상품의 수출입만 봅니다. 하지만 경상수지는 더 넓습니다. 상품 무역뿐 아니라 서비스 무역, 해외 투자 수익, 해외 근로자 송금까지 포함합니다. 한국은 상품 무역에서는 흑자이지만 서비스 무역에서는 만성 적자입니다. 한국인의 해외여행 지출, 유학 비용, 외국 콘텐츠 구독료 등이 서비스 적자의 주요 원인입니다. 특히 여행 수지 적자가 큽니다. 한국인이 해외에서 쓰는 돈이 외국인이 한국에서 쓰는 돈보다 훨씬 많습니다. 또한 지식재산권 사용료도 적자 요인입니다. 한국 기업들이 해외 특허와 소프트웨어에 지불하는 비용이 상당합니다. 무역 수지만 보면 한국은 건강해 보이지만 경상수지 전체로 보면 흑자 폭이 크게 줄어듭니다. 최근에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미중 무역 갈등, 보호무역주의 확산까지 겹치면서 수출 환경이 더 불확실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처럼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에게 이런 변화는 직접적인 위협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무역수지는 수출에서 수입을 뺀 단순한 숫자이지만 그 뒤에는 복잡한 경제구조가 숨어 있습니다. 한국은 수출주도 경제로 고속 성장했지만 수출 이익의 편중, 수입 물가 부담, 중간재 중심의 무역 구조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역 흑자가 곧 국민의 풍요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환율과의 관계, 경상수지와의 차이까지 함께 봐야 한국 경제의 진짜 건강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뉴스에서 무역수지 숫자를 볼 때 이 구조를 떠올리시면 훨씬 깊이 있게 경제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요즘 가장 뜨거운 이슈, 연금 고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이 정말 바닥날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